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소년보호 재판 준비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소년보호 재판을 가는 경우 이제 저한테 뭐 문의나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뭐 의견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들어가기 앞서 소년보호 재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보호 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보호 재판의 대상을 보게 되면 대상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죄를 범한 범죄소년, 그 다음에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뭐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은 다만 연령에 따라서 뭐 촉법,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될 뿐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19세 미만이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14세 넘어가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범죄가 중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년보호 판사는 사안을 심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 여기 보면 1호 감호위탁, 2호 수방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그 다음에 뭐 6호 감호위탁도 이제 뭐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그 다음에 뭐 7호 이제 그 병원 요양소 이런 데다가 위탁하는 거, 그 다음에 8호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뭐 이렇게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과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소년보호 재판 준비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억울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실제 저지른 경우가 있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경우부터 한번 보게 되면, 보호소년은 CCTV 영상이나 뭐 주변 목격자의 진술, 그 다음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뭐 폭행,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이제 불처분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처분은 그냥 일반 형사재판에서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분을 안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를 저질렀으면 보호소년은 뭐 반성문, 그다음에 탄원서, 심리상담 내역서, 그다음에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아니면 뭐 심리상담 받고 있다는 등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초범이라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 가벼운 보호 처분, 특히 2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가벼운 조치 내려주겠지. 그냥 가면은 뭐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뭐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가게 되면은 정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비행소년이랑 이제 그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와서 부모님은 거기 바깥에서 뭐 울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